어지럼증으로 유독 몇 주, 몇 달 오래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어지럼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이 행동들을 하고 있다면 당장에 멈춰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식력과 전문의 박지현입니다. 저는 18년차 식력과 의사이고 서울 양재 삼성 스마트 식력과에서 오늘 말씀드릴 어지럼증, 두통, 자율신경 장애, 각종 신경 질환들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남들은 며칠이면 어지럼증, 특히 이석증 다 좋아진다고 하는데 몇 주 몇 달 이상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한 어지럼증은 다 좋아졌는데 약한 어지럼증으로 매일매일 고생을 하고 있거나 사람 많은 데 가면 어지럼증이 더 심해지고 일상 활동을 하면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그 어지럼증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불안장애가 생긴다든지 잠이 잘 안 오고 두근거리고 이런 걸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이 이제 몇 가지 좀 잘못된 습관이나 행동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위험한 어지럼증은 아닌 걸로 확인이 되신 분들입니다. 하루 이틀 내에 급성 어지럼증이 생긴 분들, 팔다리 힘이 빠지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심한 두통이 동반이 되거나 말이 어둔해지는 이런 어지럼증은 뇌에서 발생하는 위험한 어지럼증일 수도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진단 치료 받으셔야 되고요. 주로 이석증, 전정신경염, 시민성 어지럼 이런 걸로 진단 받았는데 내가 잘 낫지 않는다 이런 분들에게 오늘 영상 정말 도움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습관, 어지럼증 완화제를 3일 이상 먹는 것입니다. 물론 3일 이상 먹어도 되는, 장기 복용해도 되는 약들이 더 많기는 해요. 근데 급하게 어지럼증을 약화시키는 약들이 있습니다. 마치 진통제처럼 역할을 하는 보나링이라든지 디아제팜 같은 신경안정제, 이런 약들은 어지럼증을 느끼는 신경 기능 자체를 떨어뜨려 가지고 어지럼증을 우리가 못 느끼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약을 의사도 별 생각 없이 처방을 하고 환자분들도 별 생각 없이 병원에서 받았으니까 이거 먹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처음에는 이제 약을 어쩔 수 없이 먹다가 조금 지나면 약에 의존이 생겨서 약을 안 먹으면 심한 어지럼증이 올라와서 어쩔 수 없이 먹는 분들도 계시죠. 이러한 항현운제, 어지럼증 약, 진정제들은 가능하면 처음 3일 이내에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들은 어지럼증의 회복을 방해하고요. 그리고 약에 대한 의존성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끊는 과정에서 더 심한 어지럼증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약을 계속 복용하고 원인이 되는 어지럼증은 다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에 대한 의존 때문에 어지럼증이 낫지 않고 계속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이 약들을 3일, 5일 이내만 처방을 하거든요. 다시 약 이름 말씀드리면 보나링, 그리고 디아제팜, 자낙스, 아티반 이런 약들이에요. 이런 약들을 다른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낙스나 아티반 항불안 효과, 수면 유도 효과로 먹는 거 별로 문제되진 않아요. 그런데 어지럼 완화 목적으로 먹는다면 가능하면 길게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이석증 진료 지침에서 이러한 약들을 통상적으로 쓰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한 논문에서는 전정신경염 환자를 3개월 정도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보나링을 먹었던 군과 먹지 않았던 군을 비교해보면 주관적으로 어지럼 호전되는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심한 어지럼증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을 때만 먹는 것이 좋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잘못된 습관은 바로 오래오래 누워있는 것입니다. 어지럼 심할 때 초기에 넘어질 위험이 있어서 잠깐 누워있는 것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하지만 움직이면 어지럽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석증이 그렇고 전정신경염, 편두통성 어지럼 이런 것들도 다 외출하거나 움직이면 어지러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지럼 그 느낌을 느끼기 싫으니까 자꾸 오래 누워있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집안에서만 생활하고 소파에 오래 앉아있고 급한 일만 해결하고 하면 침대에 가서 바로 누워있고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어요. 제 많은 환자분들은 이 습관이 잘못됐음을 알려주고 고치기만 해도 어지럼증이 좋아지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영상을 누워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누워있는 것이 왜 안 좋냐? 우리는 전정보상이라고 하는 전정기관 불균형이 회복이 돼야지 어지럼증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자극을 주려면 우리가 자꾸 걸어다니고 움직이고 해야지 뇌가 흔들림을 느껴가지고 적절하게 보상을 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자꾸 움직이지 않고 오래 누워있고 종일 앉아있고
있고 이러면 뇌로 자극을 가지가 않습니다. 아기가 이제 기어 다니다가 걷기 시작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잘 걸을 수는 없잖아요. 넘어지더라도 자꾸 걸어봐야지 걷는 기능이 좋아지면서 걸음을 잘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운동선수들도 다치고 나면 재활치료할 때 조금 아프거나 힘들더라도 자꾸 반복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지럼 있는 분들도 더 열심히 움직이고 더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지럽다는 이유로 안 하다 보면 우리 뇌는 점점 더 회복이 잘 더디게 되고 불균형은 심해지고 어지럼증은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이석증 같은 경우에도 자꾸 움직여줘야지 안에 고여있던 이석이 움직이고, 물론 그때 좀 어지러울 수는 있겠죠. 근데 부서지면서 노가 없어지고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어지러우니까 종일 누워있으면 그 이석증이 노가 없어지거나 밖으로 나오지 않고 오래오래 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석증의 발병도 보면 여러 연구에서 활동량 부족이 이석증을 유발한다, 정말 많이 연구되어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도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아니면 다른 수술 때문에 몇 달씩 누워있는 분들에서 이석증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것을 제가 여러 환자분들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지럽다고 누워있는 거 정말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지러운데 어떻게 생활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단계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어지러워서 걷기 힘들다 라고 하면 전정재활 운동 있잖아요. 눈 운동이라든지 한 점을 보고 고개 운동, 위아래로 운동, 이런 식으로 머리를 움직이는 운동부터 먼저 시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넘어질 것 같이 불안하면 지팡이를 짚든 벽을 짚고서 걷는 것부터 해보세요. 처음에는 집 안에서부터 걸어보고, 좀 익숙해지면 손을 떼고 걸어보고, 더 익숙해지면 바깥 외출을 합니다. 저희 병원 환자분들을 보면 대부분 위험하지 않게 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왔다 갔다 할 때 생기는 그 어지럼증이 싫어서 자꾸 피하게 되고 종일 누워있고, 그리고 어지러우니까 사실 에너지 레벨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똑같이 100m를 걸어도 어지럽지 않을 때 비해서는 4배, 5배 에너지가 많이 들고, 그러니 외출하고 나면 피곤해서 또 누워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힘들고 어지러울 때 잠깐 누워있는 거, 그 정도야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일상적으로 누워있고 앉아있고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자꾸 활동을 하세요. 세 번째는 어지럼증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제 심한 어지럼증, 이석증 같은 경우나 전정신경염은 며칠에서 1, 2주면 심한 어지럼증은 대부분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잔 어지럼증이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오래 가시는 분들 중에서 그 어지럼증에 대해서 과하게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지럽냐 어지럽지 않냐 고개도 돌려서 확인을 해보고, 생활하면서도 내가 그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어지럼증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세요. 바깥에 외출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 많은 데 가도 그렇고, 특히 밤에 누울 때도 오늘 또 어지러우면 어떡하지? 어지러움 다 좋아졌나? 이석증 재발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어지럼증에 대한 두려움, 집착이 커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지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감각적인 거예요.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크게 느낄 수도 있고 작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지럼증에 대한 과도한 집착, 과도한 걱정은, 이석은 실제로 다 좋아졌는데 뇌가 너무 민감해져서 없는 이석증을 느끼는, 없는 어지럼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의학적인 용어로는 지속 체위 지각 어지럼, 혹은 PPPD라고 부르는 상태이죠. 혹은 큰 이석증은 다 좋아져서 약한 이석증만 남아가지고 이 정도면 별로 어지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검사에서는 분명히 미세하게만 남아있는데 느끼는 어지럼증은 정말 심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뇌에서 확대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어지럼에 대해서 과도하게 걱정하고 과도하게 집착을 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 어지럼증이 위험한 병일 수도 있으니까 초기에 정확하게 진단받기 전에는 유의 깊게 살펴보기도 해야 되고, 초기 경과는 잘 살펴봐야 되죠. 하지만 초기 급성기 심한 시기가 넘어가면 어지럼증에 대해서 과도하게 걱정하거나 집착하거나 너무 과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발 떨어져서 무시하고 일상생활에 집중을 하시는 게 더 빨리 낫는 길일 수가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좀 달라요. 너무 무심해서 문제인 사람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좀 일반적인 이석증 치료가 아니라 오래가는 어지럼증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과도하게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비율이 생각보다 꽤나 높아요. 이거는 단순히 마음의 문제도 아니고요, 심리적인 문제, 꾀병도 아닙니다. 안진검사나 이런 거 정상이라고 해도
분들도 실제로 뇌 기능 보는 검사들을 해보면 뇌파에서 이상이 나오거나 자율신경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지럼에 대해서 과도하게 걱정하지 말고 그때부터 오히려 전정재활 운동이라든지 내가 어지러워서 못했던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운동, 사람 많은 데도 나가보고 이런 것들을 해보시고 점차적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 대부분은 좋아집니다.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병원에 와서 약물 치료를 병행하시면 되고요. 걱정하고 집착하면 할수록 더 오래 가니까 지금 당장 어지럼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첨언하자면 제가 그간 많은 이석증 치료 영상들을 올려드렸는데 무작정 따라하는 게 간혹 어지럼증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항상 영상 올릴 때 조심스럽긴 해요. 분명히 도움받고 좋아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하다가 이석이 더 깊이 들어가거나 어지럼증을 자꾸 겪다 보니까 어지럼증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까운 신경과 이비인후과 가셔서 좀 더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게 좋고 동네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되면 저희 병원 같이 어지럼증을 전문으로 보는 병원에 좀 멀리 있더라도 찾아가셔서 꼼꼼하게 검사하고 진단받고 치료받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정리하면 급성 어지럼 완화제 보나링은 3일 이상 먹지 마시고요. 심한 어지럼증 며칠이면 지나갑니다. 그 이후에는 누워있는 시간은 줄이고 되도록 많이 활동을 하세요. 어지럼증은 잘 치료하면 대부분 잘 좋아지니까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어지럼증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운동 따라할 때는 가능하면 전문가의 소견을 정확하게 들어보고 따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어지럼증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잘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박지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